용신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용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 환경에서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한다.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재능을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을 해서, 내 능력을 개발해서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용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신은 자기 개발을 해야만이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기 위해서 개발한다기보다는 내 능력이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이다 그러면 이 쓸용자를 말하죠. 쓸용자. 그리고 이제 이 명리학에서 이 명리학에서 이 명자를 쓰잖아요. 이 명자. 이거를 목숨 명자라고 흔히 하는데, 이거 목숨 명자가 아니고 이거는 명령할 명자예요. 명령을 할 명자예요. 명령을 할 명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신, 신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의미가 들어있죠. 정신이라는 개념이 내가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가 나에게 부여한 재능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쓸용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쓸용자, 이거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 용자. 무슨 용기 용자, 그릇 같은 용기를 뜻하기도 하는데, 무언가 쓸만하고, 그렇죠? 이렇게 누구에게 유용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만한 능력이 되어야 그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뜻이에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환경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맡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격국은 역할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부인으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은 어디에서 나와요? 격을 할 때 거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로 한 것 중에서 역할이 필요하냐, 재능이 필요하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필요한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이 필요하냐, 역할이 필요하냐.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당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령. 이 당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명령영자. 당령 그러면 뭐 이것도, 당령하면 이것도 이제 명령영자예요. 당령, 명령영자. 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당하다는 뜻이에요. 당당하다. 당당하다. 그래서 당령이라고 하죠. 이 당당한 것이 필요한데, 이 당령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사람들은 모여서 사는 존재인데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 전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전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전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당령이에요. 당이라고 하는 건 당당할 당자, 모두 당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하나로 움직이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모두한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모두한테. 그 지역, 그 환경에 속한 모두에게 필요하다. 자기가 속한 환경이나 조직에서 필요한 재능을 당령이다. 당령이라고 한다.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필요한 재능이 있고, 삼성전자다 하면 삼성전자에서 필요한 재능이 있고, 국가라고 하면 국가에서 필요한 재능이 있듯이 가정은 그 가정에서 필요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령이에요. 당령. 그 당령이 이제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 갑, 을, 병, 정, 경, 신, 임. 이게 이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게 이제 당령이라고 하죠. 당령. 이렇게 이제 8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축원령이다 그러면, 자축원령이다 그러면 개수가 당령이죠. 개수가 당령이에요. 인묘원령이다 그러면 당령이 간목이죠. 인묘원령이다 그러면 간목이 당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5일씩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45일, 45일. 이 당령 하나가 45일을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제 이 당령이라는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이런 이제 속에 들어있는데, 만약에 개수가 당령이다 그러면 개수가 속한 환경이 어디예요? 자축 환경이죠. 그 조직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한 조직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축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모성애를 요구한다. 어떤 정신자세, 어떤 이미지,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상한 이미지, 뭔가 도덕심이 강한 정신자세,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원하는 것을 자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지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지식을 요구하는 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비를 원하는 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모성애를 요구하는 환경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말과 글이라고 하는 언사를 요구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죠. 그리고 자축원령이라는 것은 도덕심을 요구한다. 각 개인의 품성을 요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만약에 천간에 개수만 하나가 더 있어도 이런 것들을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수가 당령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모성애나 도덕심은 이게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모성애가 실력이에요? 도덕이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이 자비로운 마음, 개인적인 품행 단정에서 비롯된 언사를 요구하는 거, 자비와 품행을 기반으로 한 곳에 언사를, 말과 글을 요구한다는 의미죠. 그러한 말과 글을. 그리고 자연 환경을 존중할 것을 요구를 해요. 개수가 당령이면 그 환경은, 자축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1차 산업과 같은 자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당령인 이 자축원령은 자연 환경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을 사랑하라, 공기를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환경이기도 하죠. 그리고 종교와 사상 등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런 정신문화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환경에서, 그 당령에서 명령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거예요.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합당하게 굴면 되는데, 지지에 만약에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 이제 인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모성애나 도덕심보다는 자연 환경과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와 천간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지지는 환경이죠. 자연 환경이에요. 자연 환경. 춘절이다, 하절이다라고 하는 건 그 자연 환경이죠. 그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내가 합당하게 생활하면 된다, 행동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당령이라는 뜻이에요. 당령. 그러면 계수가 당령인데 간목도 없고 천간, 지지의 어떤 뭐 인도 없다 그러면 환경에 합당하게 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고 개인기로 특출해야 되겠죠. 환경에 적합하고 합당하게 군다는 것은 조직에 맞게, 환경에도 맞게, 가정에도 맞게, 주변 역할에도 맞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합당하게 한다는 뜻은. 그렇지만 이런 환경들을 더 빛나게 만들고 알차고 합당하게 만든다면은 당령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서 지배력도 생기게 되고 실용적 가격도 높아지게 되고 자신의 가치도 훨씬 더 나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간목이 없다는 것은 그 환경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하겠다는 의미죠. 자축원령이라는 환경은 모성적 가치와 지식적 가치, 도덕적 가치, 환경적 가치, 생명적 가치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보강시켜 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신금이 있어야 된다. 이 당령이 활동을 하려면 간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금이 있어야 된다. 이 자축 환경에서. 그래야 이 능력을 이 당령에게 보태주는 거예요. 더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성애란 것은 무엇이고 도덕심은 무엇이고 생명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연구해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신금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당령의 배합 조건이라고 해요. 당령의 배합 조건. 그래서 계수가 당령이라면 계수는 계수가 무엇이다. 이걸 이제 둘로 나눠야 돼요. 지지라고 하는 자연 환경이 있어요. 땅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도 계수라는 환경이 있어요. 몸뚱아리 생명들 모성애로 더욱 빛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적합하기만 하면 돼요. 계수가 있고 간목이 있으면 적합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신금이 있으면 신금까지 있으면 그 환경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계수의 배합은 갑으로다가 환경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환경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인중의 간목은 만약에 인중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과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합당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간목도 없고 인도 없으면 환경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자기 개인기가 중요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금이 있어서 신계갑이 되어야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해서 자기 가치를 더 보강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계갑까지 있으면 뭐예요? 이 병화가 있어서 그러한 나의 높아진 그 가치를 세상에 전파를 해야죠. 세상에다 전파를 해야 나의 쓰임이 더 잘 나타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파급 효과, 광고 효과라고 해요. 홍보 효과, 뭐 지지율 효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병화가 있어야 나의 깊이 있게 개발한 나의 능력과 적합함을 세상에 알려서
나를 잘 쓰이게 한다. 그런 뜻이고, 여기에 이제 기토까지 있어야 비로소 나에게 알맞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적합성 효과라고 했죠. 환경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환경에서 인정받는다. 만약에 기토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무토가 있다. 환경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부적합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건설 건축으로 빠져야 된다. 나가서 기술과 몸을 쓰는 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여기에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희신의 배합이라고 해요. 희신의 배합. 그렇죠? 그래서 계수는 항상 기토가 있어야 그 환경에 맞게, 그렇죠? 배합이 되는 거예요. 희신이 배합이 되는 거예요.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계수가 무토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기신이에요. 기신. 그렇지만 기신이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기신도 기신 나름대로 활용 가치가 있어요. 활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 병약이 나오는데, 계수 당령의 간목은 환경에 적합한 재능 개발, 환경에 적합한 지식,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습득하고 이제 나중에 교습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계수가 많으면, 이 계수가 다 하게 되면 이제 목부가 된다 그랬죠. 목부, 뿌리가 썩는다. 그러니까 이 병약을 보기 이전에 항상 이 계수라고 하는 이 당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검증을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요거를 1차적으로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다하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계수가 당령일 때는 계수를 기준으로 계갑, 신계갑, 기신계갑, 병, 신계갑병, 나중에 기신계갑병, 뭐 요렇게 이제 보고 나서 여기까지를 이제 희신의 배합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신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병을 보는 거예요. 병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뭐 병이 드나 마나 이거는 뭐 효과가 없어요. 이게 일단은 되어 있고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목부가 된다는 것은 계수가 다하다. 여기서 도덕심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자비심, 도덕심이 없어져요. 다하다는 것은 모성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하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모성애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해요. 네가 내한테 모성애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상대에게 뭐 자비심, 모성애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수가 다한데 경금이 있으면은 이 경금이 이제 계수를 흐르게 해요. 계가 다하다, 계수가 다하다는 말은 물이 고인물이란 뜻이에요. 고인물, 썩은 물이란 뜻이에요. 썩을 붙자잖아요. 썩은 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고여서 썩은 것을 경금이 금생수로 계수를 흘러가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수를 흘려보내니까 새로운 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정신으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기토가 이제 과습하다. 기토가 과습하다. 계수가 다 하게 되면 기토가 과습하게 되죠. 요 기토가 과습하게 되잖아요. 계수가 다 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계수가 다 해서 기토가 이제 과습한 토로 되게 되면 목이 썩죠. 목부가 되죠. 썩을 붙죠. 목부가 돼요. 이것은 이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적합하게 행동한다는 이 간목이 다 하면은, 지금 현재 계수가 이제 용신인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개수가 당령인 상황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간목이 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의 희신을 말하는 거죠. 적합하게 행동하는 간목이 이제 다하게 되면 목다수축이 돼요. 목다수축이 돼요. 이렇게 되면 목이 다해서 수가 축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목이 수축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말은 교육적 열망은 강한데 수축이 되어서 목이 이제 수축이 되어서 지식이 짧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금의 금생수가 있게 되면 절대적 지식을 이제 익히게 된다.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 지식을 만들게 된다. 경금이 만약에 금극목을 해서 목이 다하니까 경금이 벽갑을 하면, 벽갑이라고 하죠. 벽갑을 하면은 이걸 이식이라고 해요. 이식. 그래서 쓸만한 사람을 이식인데 쓸만한 사람만 골라서 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나무를, 잡초를 뽑아서 버리는 게 있고, 쓸만한 나무만 될 놈들만 골라서 가르치는 게 있죠. 그 특수교육이라고 하죠. 그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예체능계에 특별히 많죠. 쓸만한 놈들을 골라서 이제 가르치는 거. 특별교육을 하는 거 있죠. 요즘 뭐 연예계 쪽에, 스포츠계 쪽에, 예체능계 쪽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갑이라고 하는 것은 쓸만한 떡잎들을 뽑아서 이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춘절인데 만약에 무토가 다하면, 무토가 귀신이죠, 귀신. 그런데 무토가 다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돈후하다라고 해요. 돈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수가 흐르지 못하게 개수를 막아버린 거예요. 개수를. 폐라고 해요. 폐문이라고 해요. 폐문이라고 해요. 폐문. 학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을 내지 않아요. 상대한테 정을 주지를 않아요. 수생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생목이 안 되니까 뭐예요? 자비심, 모성애 이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죠. 수생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금이 있으면, 요것도 이제 경금이 있으면 경금으로다가 땅을 팔아. 그게 뭐냐 그러면 쟁기로 땅을 팔아라는 의미인데 기술과 노동으로 전환하라는 뜻이에요. 경금이 있으면 기술과 노동으로 전환하라.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경금이 없고 간목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공부하라. 여기에서 이제 병화가 다하게 되면 이제 환경에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내가 충분히 내놨는데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보다가 더 큰 능력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경금이 있으면 이때 수원을 통해서 더 많은 지적 능력을 쌓게 되겠죠. 병화가 다하고 경금이 있으면 마치 만학도처럼 오랫동안 상대할 상대적 능력을 만들어요. 상대적 능력을. 그런데 이제 이 금과 수가 다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수가 다하다. 이거를 이제 금한순행이라고 하죠.
금한순행이라고 해요. 금한순행. 냉병을 앓거나, 그렇죠? 정신력, 그리고 사고력, 도덕성, 이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꽁꽁 얼어 있으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환경이 불리해요. 불리한 환경을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화를 운에서 만나게 되면은, 운이라고 한 게 아니라 환경에서 대운을 말하는 거예요. 대운. 그러니까 병화를 대운에서 만나면 유리한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병화가 없으면 무토로다가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병화와 무토가 다 없으면 그냥 길가에 사는 사람처럼 어렵게 살아가요. 길가에 사는 사람이 뭐죠? 길가에 사는 사람이 뭐죠? 노숙자처럼 어렵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화가 있으면 유리한 환경을 만나게 되겠지만, 병화가 없으면 무토로다가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가면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무토가 없으면 이거 절제력이에요. 절제력. 병화는 유리한 환경. 둘 다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처럼 어렵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당령에는 5개의 배합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5개가 있으니까 뭐예요? 5개의 병약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5개의 병약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당령을 따지는 이유는 환경 적합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이 당령의 배합에 대한 병약 용신을 따지는 이유는 환경 적합성 때문에 적합한 재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용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당령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사령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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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령은 당령과는 달리 각 개인별 재능과 업무예요. 개인별 업무 능력이에요. 개인별. 아까 당령은 뭐죠? 내가 처한 조직,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속한 국가, 내가 있는 가정, 거기에 내가 맞게 쓰기 위해서 재능을 개발하는 거라면, 이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 재능, 개인별 능력, 개인별 업무 능력, 개인적 재능,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인별이에요. 개인별. 이걸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용신이죠. 당령도 용신이고 사령도 용신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연예자평에 보면은 월령 용사지신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월령 용사지신이라는 말을 줄여 놓은 것이죠. 월령 용사지신이란 말이 있어요. 이 월령 용사지신을 줄여 놓은 말이 이제 용신이에요. 용신. 요게 이제 원래 용어예요. 월령 용사지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령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맡은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임무, 내가 맡은 업무, 내가 맡은 임무. 그러니까 하늘에서 준 업무를 내가 알아차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의 활용은 당령에 있고요. 나의 이제 그 적성은 사령에 있는 거예요. 그 적성을 활용하는 것은 당령에다가 활용하고, 내가 가진 적성은 사령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령의 배합보다가 중요한 것은 당령의 배합이 더 중요해요. 아까 한 그 당령의 배합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2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4개로. 2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24개니까 15일씩 나누게 되죠. 15일씩. 흔히 우리가 이거를 이제 24절기로다가 나누기도 해요. 24절기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명리학은 우리가 명리학의 1년은 360일이잖아요. 365일이 아니고요. 360일이에요. 남은 5일은 이제 그 절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15일이기도 하고 어떨 때 16일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마치 30일이 한 달일 경우가 있고 31일이 한 달일 경우가 있듯이, 큰 달 작은 달이 있듯이 절기력을 사용해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1년은 360일. 절기력을 우리는 쓰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레고리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것은 절기력이다. 그래서 24절중을 한 달을 15일씩 나누면 일일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령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월율 분야와는 다른 의미세요. 뭐 가령은 이제 뭐 축중에 뭐 이렇게 계신기가 있다. 이거는 이제 지장간에 있는 거, 이거와는 다른 의미예요. 이 지금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축월령이다. 그러면은 이제 자축월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자축월령이라는 것은 동지에서부터 입춘까지죠. 입춘 바로 전날까지예요. 입춘 전날까지 이게 뭐예요? 45일을 말하는 거죠. 45일. 동지서부터 입춘 전날까지를 자축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중의 개수가 15일, 축중의 개수가 15일, 축중의 신금이 15일. 그래서 45일이 되는 거죠. 45일.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자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 요게 사령인 거예요. 요게 사령. 이게 사령인 것이고, 그냥 개수는 45일을 담당하는 그 개수는 당령이라고 하죠. 그 당령을 3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개개신, 요거는 개인의 재능, 개인의 업무가 되는 사령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이제 자중의 개수가 요게 있다. 그러면 이 자중의 개수가 사령으로서 능력을 발휘를 하려면 신계가 있어야 돼요. 신금이 있어서 신계가 돼야 돼요. 신계. 그리고 축중의 개수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계갑이 돼야 돼요. 계갑이 돼야 되고, 축중의 신금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신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각각의 재능에 맞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중의 개수다 그러면 신금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죠. 나는 축중의 개수가 사령이야 그러면 간목이 있는가, 축중의 신금이 사령이야 그러면 개수가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월령에서 병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과 개수가 이제 많으면 병약이에요. 만약에 금이 다해서 신금이 다하다, 금 다하다 그러면 금만순행이 되죠. 금이 다하면 금만순행이 되어서 내가 전수를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꽁꽁 얼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금이 다하다는 것은 내가 물려받은 어떤 유전적 재능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병화가 있으면은 이제 유리한 환경을 만난다고 했죠. 이것도 똑같이 병화가 있으면 유리한 환경을 만난다. 그건 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절제에 해당이 되니까 이 인내와 절제는 뭐예요? 천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천간에. 병화가 있다는 것은 유리한 환경을 만난다. 무토는 인내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지의 해자축이 있으면 조우용신으로 병화를 쓰는 거예요. 유리한 환경을 만난다는 조우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이 다하다. 목이 다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다 수축이 되죠. 목다 수축이 된다는 것은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받을 것에 비해서 자기의 삶을 너무 크게 설계한 거예요. 계획은 거창한데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목다 수축. 그러니까 경금이 들어오면 새로운 환경에 가서 다른 환경에서 더 많은 학습 요구를 채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가 다하면 이 신금이 지금 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금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금다. 이 신금이 다한 거. 만약에 이제 토가 이제 다하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겠죠. 매금이 되는 거예요. 토다 매금. 토가 다하면은 매금이 되는 거예요. 금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건 뭐 지식 부족 현상이라고 하죠. 지식 부족 현상. 한참 있다가 알아보는 것도 있어요. 한참 있다가. 그런 경우는 토가 다 하니까 뭐예요? 무토가 이제 다 하다는 뜻이죠. 경금으로 쟁기로 땅을 팔아. 아까 얘기했죠? 건설 건축. 지식에서 기술로 전환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수가 다해서 금침이 되면 부모의 유업을 시시하다라고 해서 안 물려받는 거예요. 수가 다하고 금침이 됐다는 것은 이제 금이 설기가 돼서 부모의 유산이나 유업이 별 볼 일이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당령이 너무 지나쳐서, 당령이 뭐예요? 자축을령 계수가 당령이잖아. 그렇죠? 계수라고 하는 당령이 너무 지나쳐서 신금을 설계하면은 이 신금은 빈 구유통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유산이 시시하다고 물려받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제 경금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선생을 선택하고 새로운 문화가 있는 곳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그 수의 양에 따라서 그 우물의 깊이 때문에 기토가 필요하기도 하죠. 이렇게 수다한 경우가 이제 있고요. 화가 다한 경우는 서둘러서 조기 교육을 하게 되죠. 화가 다한 경우. 사회생활을 일찍 하게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러 가요. 요즘은 고등학교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동현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신동. 격이 좋으면 예체능 쪽으로 일찍 빛을 발하고 수명은 짧고, 그 직업 수명은 굉장히 짧아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사람 생명의 수명도 짧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수명의 짧음이 아니라 그 직업의 짧음을 말하죠. 마치 개나리가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죽듯이 수명이 짧아요. 직업적 수명이 짧아요. 생명적 수명이 짧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화가 다한 경우에. 그래서 자축월령의 배합은, 사령의 배합, 계수의 배합은 신금이에요. 신금이에요. 계수한테 필요한 것은 신금인데, 이것이 이제 병약에 걸리게 되면은 경금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경금이 있다면은
자축원령인데 경금이 있다면은 이게 병약을 곤치는 약의 경금인지 귀신의 신금의 귀신이 되는 경금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주가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신금이 이제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경금은 뭐 귀신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금이 병이 걸렸다. 그 병이 걸리는 요소들이 화가 다하냐 수가 다하냐 토가 다하냐에 따라 가지고 신금이 병이 걸리게 됐을 때는 경금이 약용신이다. 그 약용신이냐 귀신이냐 이거를 똑같은 경금이라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 용신의 쓰임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병약 용신으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건가를 이제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공부하는 방식이. 그리고 이제 목차는 당령과 어떤 그 배합, 아까 얘기했던 당령과 이제 그 배합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없어졌나? 그게 없어졌나? 이게 이제 이게 당령과 배합이에요. 당령과 배합. 그래서 이 배합에 대한 해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병약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을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